KDS 뉴스 시리즈의 또 다른 생각을 자극하는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의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눈부신 넌 불빛, 세계적인 카지노, 그리고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표면 너머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도시의 한 면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죄악의 도시의 짜릿함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지만 모두가 큰 돈을 벌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호화로운 리조트와 활기찬 밤문화 뒤에는 더 어두운 고난과 투쟁의 현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화려한 도시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노숙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꿈을 바탕으로 건설된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흔히 간과되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면을 조명해 보는데 동참하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KDS 뉴스 시리즈를 즐기고 계시다면 알림벨을 눌러 전세계 도시의 숨겨진 면을 공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극단적인 것들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한쪽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최고의 공연이 있는 화려한 세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명한 스트립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훨씬 더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는데 바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입니다. 방문객들이 도시가 약속하는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 빠져드는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는 현재 거의 8,000명이 노숙자이며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 1년 만에 노숙자 인구가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노숙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돈이 빨리 탕진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자석 같은 매력,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은 종종 그 도시의 깊이 뿌리 박힌 문제를 가리고 있으며 희망을 품고 도착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도시입니다. 사치와 절망이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매우 얇습니다. 급등하는 주택 가격, 증가하는 실업률, 한계에 도달한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입니다. 저소득 임차인 100명당 저렴한 주택은 10화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자부하는 도시에서 이처럼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이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에 써야 하며 모든 것을 잃는 것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심지어 자동차 고장으로 인해 가족이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몇 년 동안 라스베이거스의 주택 가격은 임금 성장률을 훨씬 앞지르며 급등했습니다.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이제 1,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도시경제의 핵심인 호텔 및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들 근로자 중 다수는 급여를 받고 나서도 계속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며 늘 재정적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는 도시가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붐을 이루는 관광 산업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그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격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 카지노, 고급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저렴한 주택 옵션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 주민들은 더욱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가장 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험은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은 도시의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인구 중 약 3분의 2가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자원 부족, 낙인, 거리에서의 끊임없는 생존 압박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과 노숙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스베이거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일상입니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질병은 노숙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고 중독은 그들을 더욱 깊은 노숙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문제는 노숙자들의 민주적 권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비판받고 격렬하게 반대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로 시작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물 남용은 그들이 겪는 감정적 고통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지만 라스베이거스만큼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관광과 오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여행이 중단되자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주민 대부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호텔 및 서비스 산업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제적 여파로 이미 월급을 받고 살아가던 많은 가족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일시적인 구제책이 되었지만 이러한 보호 조치가 끝나자 노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많은 개인과 가족이 안전망 없이 방치되었고 그 결과 집을 잃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에 직면해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고립,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적 부담은 많은 주민들의 기존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약물 남용률은 급증했고 과부하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위기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거리에서 살고 있으며 위기로 인해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혹독한 현실, 거리의 삶. 라스베이거스 거리에서 살아남는 것은 특별한 도전입니다. 도시의 사막 기온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은 보통 110도 에베사삼네 기씨를 넘으며 거리는 뜨거운 용광로로 변합니다. 적절한 쉼터, 물, 그늘이 없는 노숙자들은 열사병, 탈수, 심지어 사망까지 끊임없이 위협에 직면합니다. 여름철 생존은 매일매일의 고군분투입니다. 겨울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영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에서 자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옷이나 거처가 없으면 많은 노숙자들이 추위에 시달리며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시내 카톨릭 자선단체와 같은 쉼터 근처에서는 노숙자들이 매일 모여 비상 쉼터에서 침대를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호소의 수용은 제한적이며 보호소가 가득 차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당합니다. 잠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리는 밤을 보내는 집이 되어 날씨와 거리 생활의 위험에 모두 노출됩니다. 라스베거스의 두더지 사람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소위 몰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급격한 홍수를 관리하기 위해 건설된 이 터널은 라스베이거스 거리 아래에 수마에 뻗어 있습니다.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 이 터널은 지상의 위험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터널 안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돌발 홍수는 예고도 없이 닥쳐와 터널을 금세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홍수 위험 외에도 터널은 비위생적이고 깨끗한 물과 환기와 같은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는 감염이 빠르게 퍼지며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건강 문제조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두더지 사람들은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 폭력,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직면하는 지상생활보다는 터널의 상대적인 고립 상태를 선호합니다. 샤이남 라이트와 같은 자선단체는 터널 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물품, 터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터널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노숙자와 관련된 낙인입니다. 사회는 노숙자를 해결해야 할 문제나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낙인 때문에 노숙자들은 도움이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중의 인식은 노숙인에 대한 처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이 단순히 잘못된 삶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저렴한 주택 부족, 불충분한 정신건강관리, 취업 기회와 같은 체계적인 문제를 간과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심지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보호소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낙인이 엄청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판단을 받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일부 노숙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거부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들에게 생존은 끊임없는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을 하거나 재활용품을 모으거나 자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을 위한 시도는 종종 그들을 착취와 피해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적은 급여로 제공하거나 때로는 전혀 급여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폭력은 거리에서 노숙인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노숙인들은 범죄자들의 쉬운 표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학대, 절도,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견뎌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착취에 매우 취약합니다. 안전을 찾을 곳이 없어 많은 노숙자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언제 다음 폭력의 희생자가 될지 모릅니다.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싸움이 훨씬 더 힘겨운 일이 됩니다. 약물 남용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엄청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중독은 사람들의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중독은 궁극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삶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심화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와 비영리 단체 모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인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 기부하든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단순히 노숙자의 현실을 알리는 것 등 모든 작은 행동이 소중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다른 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주택이나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요 의료 옵션으로 응급실에 의존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노숙자 중 40% 이상이 응급실을 주요 의료 서비스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납세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개인을 위한 자원을 제한합니다. 노숙자들은 거리와 지하터널의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으로 인해 결핵, 호흡기 감염, 피부 질환 등 만성 건강 문제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장애를 치료하지 않으면 종종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되어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예방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소한 건강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감염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서 일부 노숙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이 주요 경제 동력인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대규모 노숙자 캠프가 관광객, 주민, 노숙자 사이에 긴장을 조성합니다. 공원, 보도, 광장 등 공공장소는 쉼터나 음식을 찾는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 불만을 토로합니다. 노숙자 문제는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관광객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즐겁고 걱정 없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유명한 스트립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치와 절망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무시하기 어렵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숙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범죄와 무질서 역시 흔합니다.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노숙자는 사소한 범죄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생존 전략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 증강이 해결책으로 여겨지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직과 지역사회단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노숙자 연합과 헬프 호프 홈 같은 비영리 단체는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노숙자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은행부터 회복 프로그램까지 이러한 조직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노력 중 하나는 도시 지하의 홍수 조절 터널에 사는 두더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 자선단체인 샤이너라이트의 활동입니다. 이들의 지원팀은 정기적으로 이 터널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고 중독에서 회복하고 주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개입이 될 수 있으며 암울한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트야드 노숙자 자원센터는 임시 주거, 의료, 직업훈련과 같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자금과 보호소 수용 능력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덴버는 2024년 9월 현재 약 10,064명이 노숙자로 분류되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비용의 급등은 도시의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00이고 주택 중간 가격은 $57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도시 전역에서 눈에 띄는 노숙자 캠프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특히 미혼모들은 이 위기 속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력에 더 취약해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덴버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공급 가능한 주택과 증가하는 수요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이 도시에는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70소 내에 추가 저렴 주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투자와 신중한 계획이 없다면 덴버의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노숙자 중 다수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및 중독 서비스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부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이 오랜 대기 시간을 겪거나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덴버의 접근 방식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미국에서 노숙자 인구가 4위를 차지하며 2024년 9월 현재 영구 주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약 12억 93명입니다. 도시의 천문학적인 생활비는 노숙자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택 평균 가격은 90만 달러 정도이고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500달러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샌디에이고의 노숙자 문제 대응은 종종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노숙자들의 상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노숙자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성과 가족들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임시 쉼터나 차에서 살면서 안정과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샌디에이고에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데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최소 15천 개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도시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주택 옵션 확대와 같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재향군인 사이에서도 노숙자 수가 증가했는데 재향군인은 노숙자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향군인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는 저렴한 주택, 확대된 정신건강 서비스, 재향군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애틀은 2024년 9월 현재 약 14,444명이 노숙자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거대 기업의 중심지인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번영하는 경제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술 산업이 창출한 부는 많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현재 2,600달러이고 주택 중간 가격은 87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개인, 심지어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애틀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의 대응책에는 노숙자 캠프 청소와 같은 조치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조치였습니다. 시애틀의 노숙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정신건강과 중독입니다. 노숙자 인구의 약 30%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많은 노숙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특히 학대에서 살아남은 여성이나 미혼모인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주거지, 보육, 안정적인 고용에 접근하는 데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합니다. 시애틀은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2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지만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 35개의 추가 저렴한 주택이 필요합니다. 시애틀의 과제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의료,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노숙자가 많은 도시로 2024년 9월 현재 영구 주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약 7일 320명에 달합니다. 이 도시의 노숙자 문제는 특히 스키드로우와 같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곳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800달러이고 주택 중간 가격은 90만 달러 정도입니다. 많은 노동자 계층 주민들에게 이러한 가격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더 이상 저렴한 주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도 또 다른 요인인데 많은 노숙자들이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50만 채가 넘는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취약한 계층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이 부족해 폭력과 착취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시의 노숙자 문제는 생활비 상승과 지원 시스템, 부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체계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비상 쉼터를 확대하고 지원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늘렸지만 이러한 노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노숙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호소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많은 노숙자가 임시주거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는 장기 저렴 주택 건설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이 안정을 되찾는 데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행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 9월 현재 8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부와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로 유명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처조차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뉴욕시의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4,000만 달러에 달했고 주택 중간 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 이 도시에는 거의 10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미 과부하 상태였던 쉼터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많은 쉼터가 꽉 차서 수천 명이 거리, 지하철역 또는 임시 캠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안전한 공간이 부족하여 폭력과 불안정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도시 측에서는 보호소를 확장하고 저렴한 주택을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이용 가능한 자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노숙자 문제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낸다. 진정한 과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엄청난 수요를 감안하면 이러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뉴욕은 저렴 주택을 영구적으로 건설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의 노숙자 위기를 여행 다큐멘터리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존엄성, 안전, 그리고 삶을 재건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 실제 사람들, 그중 다수가 여성임을 나타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세계적 이슈를 조명하는 더 많은 여행 다큐멘터리를 구독해주세요. 함께라면 인식을 넓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